자,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은 이론은 정말 쉬워요. 어차피 인사행정의 주어는 뭐가 돼야 돼? 실적주예요. 여러분이야. 시험 봐서 들어간 여러분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실적 공무원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처음에 기억나? 미국은 원래 누가 다 있다? 동부 엘리트가 세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서부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서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온다? 엽관주의가 들어와. 그럼 이런 엽관주 공무원은 몇 년짜리 공무원이야? 대통령 임기 4년이니까 4년짜리고 정치인들이야.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아마추어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정치인 단기 아마추어한테 공적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는 행정일이 그만큼 단순하니까 맡겼던 거야. 그러다가 남북전쟁 계기로 미국이 뭐로 바뀌어? 도시와 산업화로 바뀌어요. 그럼 공적 문제 커져 안 커져? 커지니까 이제 전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근데 미국은 전문가한테 공적 일을 맡긴 적이 없잖아. 또 전문가가 싫어가지고 도망온 애들이잖아 지금. 왕 밑에 관료가 싫어가지고 도망와서 세운 나라인데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에다가 공적 관료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야. 반발 심할까 안 심할까? 심하지만은 도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논리가 바로 뭐다? 정치행정 이원원이 돼. 정치는 결정은 정치가. 요 행정은 누구한테 맡기자? 실적주의 관료한테 맡기자는 게 시작이야. 이러면서 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인사행정 논점은 뭐다? 실적주 공무원과 엽관주예요. 또는 실적주 공무원하고 뒤에 나올 누구다? 대표 관료제와 비교돼요. 그리고 이런 실적주 공무원도 결국 어떤 공무원이야? 직업 공무원이에요. 이런 직업 공무원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정부 실패거든. 크게 보면 국가 실패고 작게 보면 정부 실패고 또 작게 보면 관료제 실패거든요. 이 관료제 중에서도 집행관료가 실패한 게 우리 행정 실패야 지금.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이걸 개혁하려고 다른 제도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이 제도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폐쇄형, 뭐 일반 행정 뭐 이게 나오잖아. 이러니까 이걸 개혁하려고 뭐 개방형 들어온다든지 다른 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요 단어와 요 단어가 인사행정의 주어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런 단어를 개혁하기 위한 기법들이에요. 됐지? 그리고 이론은 되게 쉬운데 얘가 좀 짜증나. 구급 문제 얘가 고득점에 이제 발목이 잡혀요. 전부 다 법령이 시험이에요. 요게 문제입니다. 또 인사행정은 법률이 원칙이 아니라 뭐가 원칙이다? 대통령령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령까지 나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바뀌냐? 이번에 또 금액 바뀌었잖아. 좋겠다. 5만 원 이제. 밥값 5만 원이야 이제. 비싼 거 먹겠네. 됐지? 맨날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또 바뀐 거 말씀드릴까?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최저 승진 소요도 바뀌었어. 1년 있으면 이제 8급 될 수 있고 1년 있으면 7급 될 수 있어요. 또 7급에서 2년 있으면 6급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빨리만 간다면 3년 지나면 7급 될 수 있어요. 됐지? 아니 3년 지나면 6급 될 수 있어요. 6급. 4년까지인가? 1년, 1년이. 4년까지네. 그렇지? 뭐 고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제 4년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빨리 올라간다면은. 그렇지? 그것만 있냐? 또 뭐가 바뀌냐? 면접 시험이 바뀌었다. 면접 시험 요소가 바뀌었어요. 좀 복잡해졌어. 뭘 내용 큰 틀은 비슷한데 어쨌든 구성 요소가 바뀌었어. 약간 이런 것도 옛날 한 번 시험에 나왔잖아. 한 번 나오고 영원히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안 볼 수가 없어. 이거 한 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놈의 윤리법 얼마나 자주 바뀌냐? 그렇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자잘해요. 짜잘해가지고 막 이상한 게 나오니까 그런 게 여러분 힘들게 만드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인사행정의 가장 큰 단어를 찾으려면 실적주의 아니면 직업공무원이에요. 요 직업이 어떤 직업이자?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 돼야 돼. 그럼 첫 직업이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젊은 인재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나이 제한한다. 또 학력을 제한해. 대학교를 졸업해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됐지? 그리고 처음부터 꼭대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 계급의 제일 밑으로 들어가요. 장교라면 소위로 들어가고 부사관이라면 하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능력이 쌓으면 올라가는 식으로 구조돼 있어. 이것저것 다 하니 이걸 뭐가 돼야 돼? 계급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계급제가 돼야 되고 요 계급 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문 행정가가 아니라 뭐다? 일반 행정가라고 그래. 일단 뭐가 돼야 된다? 일단 시험 제도가 있고 나이와 학력을 제한하고 폐쇄형 임용이 되고 계급제가 존재해야 되고 계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가를 구성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거를 개혁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인사행정의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전부 개혁할 거니까.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애가 들어온다? 젊은 애가 들어와서 정년까지 근무해야 돼.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신분이 보장돼야 돼요. 됐지? 신분 보장입니다. 요 신분 보장이 장점이자 문제점이야. 그래서 이 신분 보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약화시키려고 나와요. 됐죠? 할게요. 신분 보장을 하다 보니까 봐. 정권은 4년마다 바뀌더라도 공무원 계속 있어 없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분 보장되니까 1번 맞았고요. 또 누가 들어온다고요? 젊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 젊고 유능하다고 그래요. 대학교재 보시면 대학교에서 갓 졸업한 애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어때? 갓 졸업했어? 아니면 좀 됐어? 됐어. 자격이 사라졌어. 예. 갓 졸업했다는 게 우리는 군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갓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 보통? 만으로 22이나 23 정도 돼요. 그때 들어와 가지고 평생 60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65세까지가 지금 정년이야. 됐지? 예. 불쌍하죠? 불쌍하지, 그치? 아직까지 여러분 공무원 매력을 잘 몰라요. 젊은 애들은 지금 젊으니까 있잖아. 지가 나이 먹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 나이 먹는다. 공무원의 매력은 뭐냐면 나이 먹으면 나와요. 일단 잘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봉급 띄어먹지 않고요. 따박따 노후 보장해주고요. 그거는 좋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은 보통 개인 기업은 이미 끝났고 중소기업도 다 나왔고요. 대기업 애들만 좀 버티고 있어. 이사 안 되는 조건으로. 이사되면 이미 나왔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그냥 승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인데 대기업 있다. 그러면 걔 만년 과장이야. 그냥. 만년 부장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런 애만 버티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 그럴 나이가 아닌가 생각해. 근데 그런 나이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써주려고 그래요. 똑같은 돈이면은 그냥 싸게 젊은 애 쓰지 너 안 씁니다. 그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먹어봐라 이제 나중에 보자 이제. 근데 공무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공무원 언제 하냐면 은퇴한 다음에 알아요. 왜냐면 지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도 취급을 안 해줘요. 친구도 안 만날 겁니다. 안 만나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알아 이제 10년 있다 합니다. 우리는 좀 빨리 아는 거고. 자 갈게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그다음에 2번 가봐. 누가 들어온다? 젊고 대학 졸업하니까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자 질문. 젊은 애가 들어와야 돼. 그럼 공직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직에 대한 사회평가가 되게 높아야지만 젊은 인재가 들어와요. 그 얘기가 2번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 공직에 보람있는 직업이 돼야 되고 일생 근무해야 됩니다. 됐지? 젊은 애가 들어와야 되고 정년까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 보장되죠. 신분 보장되니까 안정성은 있어 없어? 있는데 뭐가 문제다? 무사 안일해져요. 보수화되고 혁신 저해합니다. 그게 바로 3번이겠죠. 민감하지 못하고 또 신분 보장되니까 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특권 집단화돼요. 그래서 행정학의 인사행정에서 특권화되었다는 건 무조건 뭐 때문에 그래? 신분 보장 때문에 그래. 자 물어볼까요? 엽관쥐가 특권화될까? 얘가 특권화될까? 그럼 되게 누굴 찍는 줄 알아? 얘를 찍어요. 왜 얘를 찍냐면은 얘는 정치과가 임명하는 게 특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봤자 4년이야. 그치? 또 정치가가 바뀔 수 있어요. 선권으로. 얘는 신분이 보장돼요. 통제가 안 돼요. 이 친구들. 그렇지 않나? 얘가 특권 집단화 되는 거야. 얘가 아니고요. 신분이 보장되는 실적주의라든지 또 신분 보장된 지역공무원제가 뭐가 된다? 특권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나 보네.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 봐. 누구나 제일 밑으로 들어가요. 이런 경험 다 하고 올라간 내 동료들이고 여기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야? 내 선배고 나와 똑같은 경로 거쳐갖고 올라간 친구들이야.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명령했을 때 내가 소위야. 별 4개짜리 대장이야. 걔도 소위로 시작했을 거야. 다 해서 올라온 친구야. 이 친구가 얘한테 명령했을 때 따를까 안 따를까? 따라요. 근데 개방형 해볼까? 너 소위를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 중령이야. 내가 낙하산 들어온 대장이야. 내 말 했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내려가니까 일체감도 좋아지고
단결심도 좋아지고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진다? 공직윤리란 직업윤리가 만들어져요. 직업윤리들. 대치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불리하지 않고 유리합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가 뭐라고? 요 내부끼리만 단단한 거지 뭐가 안 된다? 외부에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볼게요. 요새 그 뉴스 보니까 공무원 많이 까더라고요. 근데 공무원보다 먼저 무너진 애들이 있더라고. 군인들이 이미 무너졌더라고요. 군인들 뭐 봉급도 별로 안 좋고 뭐 처우도 별로 안 좋고 육사도 별로 뭐 없고 요새 육사 경쟁이 1.9대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우리 때는 육사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어요. 근데 요새 안 간대 그런 애들이. 그리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봉급이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고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병신들아. 누가 사고 쳤어? 네가 좋아하는 박정희나 전두환이 사고 쳤잖아. 그치? 그걸 학습했는데 군바리들의 이미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아무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병아. 그리고 걔가 힘들다고 누구도 안 믿어 이제. 이미 그런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잉글램과 그라이 그 사회 구성 보면 갖다 보여야 돼? 거기 봐봐봐. 네가 아무리 바른 말해도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먹혀 병신아. 너네 선배들이 사고 친 거야 그거. 지금 누가 사고 치고 있어? 검사가 사고 치고 있는 거야 지금. 30년 있어봐. 걔 이미지 안 좋아. 걔가 뭐 한다고 해서 개혁 안 해 이제. 아무 말을 안 들어. 지금 의사가 사고 치고 있어. 그렇지? 걔네들이 주장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아우 대단한 사람이다. 안 해 이제. 너도 너 기득권이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이미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군인 하면 뭐가 떠올라? 국구 뭐 국방 지키고 무슨 국가 수호하고 아니야. 쿠데타 이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이미지가 이게 바뀌었잖아 지금. 그 이미지 언제 없어질 건데?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죽으면 우리 애들은 없어질지 모르겠다마는 오래 갑니다. 일본 하면 뭐가 듣고 일본 하면 뭐가 들어? 그 일본 하면 무슨 뭐 얌전한 할아버지 이게 떠올라? 아니야. 칼 들고 뭐 사람 이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그잖아. 아 일본 애들 만나봐 되게 착해 애들. 근데 그런 거 안 보여 우리는. 맨날 뭐 이상한 사무라이 보이고 뭐 폭탄 이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게 무슨 그 이미지 어떡할 건데 그 도대체. 독일하면 히틀러밖에 더 보이지. 그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공무원 그 이미지 나쁘진 않는데 지금. 그렇게. 자, 어쨌든 이제 올라갈게요. 쓸점도 했고 요거 읽어보시고요. 자, 30번입니다. 드디어 누가 나온다? 자, 여러분 엽관주의 나왔다는 건 얘만 보면 안 돼요. 누가 있어요? 요 앞에 동부 세습 엘리트 공무원을 봐야 돼요. 요게 뭐가 문제였다? 공무원이 동부 애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세습이야. 통제가 안 되었죠. 근데 최초 어디 사람이 서부 사람이 대통령 됐단 말이야. 자, 내가 강의할 때 얘기하잖아. 내가 통일신라 왕인데 최초 고구려 왕이야. 고구려 개왕이에요. 근데 막상 왕돼 갖고 신라 오니까 모든 공직자가 경주김씨네. 제길. 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왕 됐으니까 나도 저기 고시도 좀 데리고 들어오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엽관주의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1번 선거에서 내가 이겼단 말이야. 앤드류 잭슨.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임명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엽관주의 맞습니다. 요 엽관주의 또 누가 라이벌이다? 정실주의라고 있어요. 구별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고 이 정당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충성도예요. 개인. 그게 바로 2번 틀렸죠. 혈연, 학연, 지연은 이건 뭐다? 엽관이 아니라 정실주의예요. 답은 2번입니다. 엽관주의는 미국 거고요. 정당 정치, 정실주의 영국 거고 개인에 대한 충성 같은 것들. 옛날 이런 시험이 있었어. 옛날 이승만 정부 때 그 공화당이 지배했잖아요. 공화당의 당원들이 공무원이 많이 됐대요. 자, 물어볼까? 공화당의 당원이 공무원 되었으니까 엽관주의야 정실주의야? 엽관주의였지. 근데 그 공화당의 당원들이 된 거는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 아니라 이승만 개인에 대한 충성도였어요. 결국 형식은 엽관주의였지만 실질은 뭐였다? 정실주의였다는 거. 이런 기출 문제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지? 자, 그다음 내려갑니다. 2번이었고 그다음 정당 정치 봐봐. 정당이 공직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 발달하고 또 4년마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대응성이 좋아지고 만약에 네가 선거 떨어지면 공무원 같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민주 통제가 쉬워져 안 쉬워져?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도 발달하고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누가 공무원한다고?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가 공무원해. 시험이 아니라 충성도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으로 들어오는 실적주의에 비해서 전문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번이야. 4번. 전문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개혁하려고 영국이 먼저 개혁을 해요. 1870년도에 먼저 개혁을 하고 13년 있다가 펜들턴법이 뭘 받아들인다? 영국의 실적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펜들턴법, 미국의 최초의 공무원 임용법 몇 년도? 1883년도예요. 됐지? 애원아. 펜들턴법 1883년도였고 미국의 최초의 공무원 임용법이야. 엽관에서 뭐로 바뀐다? 실적으로. 그럼 얘가 나왔을 때 이따 뭐가 나오는데 이거 나왔을 때 따라붙는 게 있어요. 실적이니까 뭘 해야 돼? 시험 제도가 있어야 돼. 특히 엽관주의 폐해로부터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명 정치적 중립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다? 신분 보장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중립이 가능하니까. 여기다 뭐 한다? 이걸 위해서 뭐가 들어온다? 독립된 중앙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 됐지? 이 네 가지는 필수예요. 여기다 뭐가 들어간다? 15제도하고 군인 가산점 제도가 들어와요. 됐지? 또 경영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들어온다? 민간과 인사교류가 들어와. 근데 그건 안 나올 거 요 6가지 내어둬요. 잘 나오는 게 시험제도, 신분보장과 중립, 이걸 위한 관리기관인 독립된 중앙인사기관,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제도하고 군인 가산점 제도가 이때 들어옵니다. 이게 펜들 1883년도 법이에요. 됐지? 좀 외워두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옳지 않은 거네. 엽관주의지 누가 갖고 왔다? 1829년도 앤드류 잭슨은 7대 대통령이다. 맞지? 잭슨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잭슨 아저씨 틀렸지? 이 친구 뭐라고 그래? 세습 엘리트 비판해야 돼, 안 해야 돼? 봐? 장기적으로 세습하면서 공무원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그로 인한 뭐가 많다? 폐해가 심하다. 차라리 몇 년마다 4년마다 바꾸는 게 좋아, 안 좋아? 공직순환제라고 그래요. 이름은 틀렸습니다. 장기 근무의 순기능이 아니라 장기 근무의 역기능이에요. 역기능이니까 장점보다 단점 많으니까 몇 년 단위로 4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미군 몇 년도? 1883년도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누가 만들어진다? 독립된 연방 인사위원회. 이 친구가 인사관리권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네 가지 올라왔어. 시험제도, 중립과 신분보장,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연방인사위원회. 이 친구가 관리권하고 권익구제 같이 합니다. 나중에 할 거야. 거기다가 15제도하고 군인 가산점이 들어와요. 유공자 가산점이. 군인 가산점이. 자, 어쨌든 2번 맞았고요. 자, 대표 관리. 자, 여러분.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문제가 뭘까? 기회는 균등한데 시험 여건이 좋은 친구들한테 되게 유리하잖아. 시험 여건이 좋지 않은 소수 민족한테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오히려 불평등해집니다. 이러니까 인종별로 지역별 할당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대표 관료제야. 영국이 제일 먼저 킹슬리입니다. 킹슬리가 44년도. 미군 이거 언제 받아요? 72년도에 받아들여요. 한 30년 걸렸습니다, 지금. 44년도에 킹슬리가 제일 먼저 말했는데 72년도 가야지 미국에서 일명 적적 인사라고 해서 들어와 이게. 가겠습니다. 킹슬리 맞습니다. 자, 세상이 A, B, C, D로 갈라져 있다면 공직도 그대로 A, B, C, D로 가라는 소리예요. 사회 구성을 그대로 공직 구성에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번 얘기입니다. 킹슬리 아저씨의 키워드가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그대로 반영해 달라. 일명 구성대표라고 그래요. 구성대표. 부산 사람들이 20%라면은 공무원의 수의 20%는 부산으로 할당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업 공무원제 뭐라고? 평생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야. 보니까 이건 언제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 원래 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호족 연합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한 사람 왕이 절대로 지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이 호족이 아니라 왕 밑에
부하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러면서 누가 만들어지냐? 능력제 중심의 관료제가 만들어져요. 우리 신라 시대 때 봐봐. 항상 왕권 강화할 때 관료제 만들어 안 만들어? 신분 구애받지 않고 뭘 하잖아 지금. 실패하니까 다시 광종 때도 만들고 실패하니까 맨 마지막에 태종 가야지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절대 왕정 시기에 연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자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의 충성 조건으로 관직에 임명하고 보수 주면서 요걸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려고 도입됐던 겁니다. 대체 그러니까 이건 지고공무원제 언제 만들어진다? 절대 왕정 때 만들어져요. 됐죠? 절대 왕정 때 만든 신분제 있어 없어? 있지만 그 신분제 약화시키고 능력에 맞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고 했지만 할까 될까 안 될까? 잘 안 됐겠지 지금. 어쨌든 밑에 있습니다. 절대 왕정 맞고요. 키워드가 전문 직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장기 근무다. 그 결과 공직이 하나 뭐가 될 수 있다. 조심할 게 있어. 공직의 전문화하고 행정의 전문화는 달라요. 자 봐. 여러분이 군인 생각해봐. 전부 소위로 들어와서 쭉 올라간 장교가 됐어요. 그럼 요 직업은 군인 직업이야. 이 군인 직업은 다른 직업과 구별된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될 수 있어 없어? 자, 공무원도 전문 직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란 직업하고 나머지 민간의 어떤 다른 직업들하고 구별돼야 하는데 구별되니까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됐지. 근데 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버려. 순환보직이야. 그럼 이 사람 2년 단위로 이것도 했다가 이것도 했다. 이것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공직은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되었지만 이 사람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도 한 가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일반 행정가다 보니 시각은 넓어졌겠지만 전문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죠. 그래서 뭘 조심하자? 공직의 전문 직업화하고 행정의 전문성은 달라요. 공직이 전문 직업화됐다는 건 어떤 의미다? 요 공직이라는 게 다른 직업들 뭐 할까 운동선수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직업과 구별돼야 하는데 구별되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 군인 가보세요. 군인 가면 거의 2년마다 돌아다녀요. 됐지? 그럼 군인으로서 전문 직업은 있는데 그 친구는 잘하는 게 뭐야? 뭐 야전도 한 2년 했다가 작게도 한 2년 짰다가 인사도 한 2년 했다가 그렇게 한 10년 돌다 보면 도대체 뭐 한 거 도대체 걔는?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이제. 다르다 이거는. 저는 이거야. 그냥 한 가지만 계속 해야 하네. 요게 이제 전문 직업이겠지. 행정 전문성이야. 대신 시각은 좁을까 안 좁을까? 좁겠죠. 좁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갈게. 그래서 답은 뭐가 틀렸다? 1번 틀렸죠. 이거는 순기능이야 역기능 돼야 돼요. 역기능입니다. 이론은 쉽다니까. 이사행정은 저 뒤에 가야 좀 어려워져요. 전부 외우는 거야 이제. 자 옳지 않은 거야. 실적주의 틀렸죠. 공직의 인적 구성 나왔으니까 일단 누구다 대표 관료제야. 틀렸어. 그래서 공직의 인적 구성을 사회 인적 구성과 비례하도록 만들어라. 아 맞아. 비판하면 등장은 맞네. 문제가 안 받네. 맞습니다. 1번은 실적주의 누구 비판이다? 아니야. 바뀌었어 지금. 대표 관료제가 얘에 대한 비판이야 지금. 네, 잘못 봤다. 다시. 그래서 대표 관료제 비판이 아니라 실적 역관주 비판이고요. 대표 관료제가 실적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틀렸습니다. 1번이야. 자, 역관주의. 누가 공직을 임명한다고? 집권당이. 그 얘기다. 2번입니다. 역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특히 어떤 정당이 집권하려면은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선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가 좋아진다? 대응성이 좋아져. 근데 대응하지 않았다? 선거에 떨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 떨어져 버리면 너도 공무원도 잘리는 거예요. 책임성도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져요. 그래서 대응성도 좋아지고 책임성도 결국 민주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대응, 책임, 민주니까. 민주 안에 이거 있어. 민주 안에 대응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갈게요. 맞는 말. 책임성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역관주의였지? 되게 정무직은 다 역관주의예요. 일부 별정직도 역관주의예요. 정무직과 별정직. 저번에 어떤 분이 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셨더라고요. 이분이 방송공사 사장이야 이제.
근데 방송에 대한 전문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근데 정치가야. 그 어떤 국회의원이 물어보더라고. 본인은 임명되셨는데 어떻게 임명되신 것 같아? 전문성 때 임명되신 것 같아? 아니면은 그 엽관으로 임명되신 것 같아? 엽관이라는 단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국회에서. 걔는 행적 좀 했나 봐. 엽관으로 임명하셨으니까 얘가 못 알아먹고 뭐 나는 전문성이 있어. 아니 저 방송에도 평생 안 하셨는데 뭐 전문성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자기 소개서 보니까 뭐 정무 역할 하겠다는 거 엽관주 아닌가 이거 물어보니까 못 알아먹더라고. 아유 씨. 됐지? 그러니까 지가 나는 국회의원들하고 정무 역할 하려고 들어왔다는 건 엽관주라는 소리잖아 지금.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가 임명된 거야 지금. 뭐 국관주 괜찮지. 뭐 여권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장들이니까. 근데 자기가 왜 임명된지 모르더라고 지금. 전문성인지 아니면 여권 임명됐는지. 아니 자기 속에서도 정무 역할 한다고 들어와서 역관주라는 소리잖아 지금. 근데 자기는 전문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니 평생 안 하셨는데 방송 전문가 없을 것 같은데 물어본 맞잖아. 안 했는데 평생 정치밖에 안 했는데 전문성 없잖아 지금. 역관으로 들어온 거야 지금. 그게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지금. 근데 그 다음에 재밌었어요. 아니 역관 들어오셨는데 왜 국회의원들하고 싸우세요 이렇게? 국회의원들하고 해갖고 뭘 하고 이러려고 들어온 사람이잖아. 근데 국회의원들하고 맨날 싸우고 앉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역관도 안 되잖아 지금. 잘릴 텐데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학에서 배워도 엽관이라는 단어가 국회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어우 하면서 아니 그 장을 엽관으로 임명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 다 되게 정무직 이상들 아니면 비서들 같은 별정직은 되게 뭐다 엽관주의입니다. 맞는 말. 그리고 지금 더 강화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어. 특히 누가 들어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엽관주의예요. 고위공무원단.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왜 들어왔다고? 실적주의. 누구 때문에? 요 친구들. 자 기억나? 미국이 농업사회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상업사회로 바뀐다. 도시화. 그럼 공공문제 커져 안 커져? 커지는데 4년짜리 아마추어 해결 못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 얘기가 3번입니다. 엽관주의 폐해가 바로 뭐다? 부패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폐해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경제발전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복잡해져요. 이런 복잡한 문제 누가 못하니까 4년짜리 아마추어가 못하니까 전문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엽관주의는 누가 뽑았다고? 집권 정당이 뽑았어. 그럼 집권당은 어떻게 됐어? 국민들이 되게 얘를 원해요. 그리고 뭐야? 국민 다수가 선택한 당이고 이 선택한 다수당에서 공직 임명되었으니까 국민 다수하고 이 공직자가 일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할까? 내가 엽관 들어왔어.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긴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지해 줬어. 이 중에 일부가 정당 지지자가 공무원 된 거야 지금. 그러면 대다수 국민과 공무원 일치하잖아. 일치하지. 그 얘기가 바로 4번입니다. 집권 정당과 관료기구와의 동질성. 그 결과 국민에 대한 충성도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집니다. 그치? 맞는 말. 자, 중앙인사기관 좀 어려워요. 봐봐. 미국이 공무원을 엽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임용제도가 되게 발달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다 갑자기 뭐로 바뀌어? 시험 봐서로는 얘가 들어와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돼? 시험 봐봐서 되게 뽑아야 되고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리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엽관주에 대한 폐해를 시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정치가들이야. 정치가 윗사람들이에요. 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행동했을 때 뭘 해줘야 돼? 권익을 보호해줘야 돼. 대체 뭐 두 가지가 필요하다? 관리기관 필요하고 권익보호가 필요해요. 자 봐. 내가 사장이야. 직원이 몇 명 안 됐어. 근데 직원을 갑자기 10,000명 정도 뽑아야 돼요. 자, 몇 명 정도 뽑으신다면 여러분 인사부를 두실래요? 직원이 몇 명 넘어가면 인사과 두실래요? 10명이다. 뭐 인사과에 그냥 총 경무위원한테 하면 되지. 근데 직원이 1,000명, 10,000명 됐어. 그럼 이것만 전담할 부서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일명 인사부가 만들어져요. 됐지? 근데 요 엽관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 그럼 이 인사부를 요 장의 밑으로 둬야 돼? 아니면 분리해서 따로 둬야 돼요? 따로 둬야 되겠지. 다시 할게. 대통령이야. 또는 장 차관들이야. 엽관 관료들이야. 이 친구로부터 신분이 보장되는 얘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인사관리기구를 여기다 둬버리면 얘 거잖아 지금. 보호가 안 돼요. 안 되니까 띄워가지고 독립시킨 거예요.
이 친구한테 얘가 부당하게 밑에 애들을 침해했을 때 권익도 보호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 일단 독립이 돼야 되고, 여러 부서 인사권이 있는데 이 모든 인사권을 다 얘가 해요. 얘가 하다 보니까 뭐가 돼야 돼? 집권화돼야 돼요. 됐지? 이 친구가 모두 한다. 인사에 대한 준입법, 그다음에 집행도 하고 권익보호 같은 준사법도 다 얘가 담당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준입법, 준사법 하다 보니까 뭐로 운영된다? 주로 합의제로 운영돼요. 독립되고 집권적이고 합의제 기관이 원래 모습이었어요. 자, 봐. 다시 할게. 왜 갑자기 얘가 만들어진다고요? 공무원을 처음으로 대량 뽑아요. 그럼 관리할 기구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관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인사권자가 이 장관이나 대통령이야. 인사권자야. 이 인사권자 정치인들이야. 그럼 이런 인사권자로부터 누구를 보호해야 돼? 하급 관료, 실적 관료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치? 이러니까 이 인사권을 이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준 게 아니라 띄어와서 분리시켰어요. 독립이야. 그리고 요런 모든 부서 인사권을 다 얘가 하니까 집권적이에요. 그리고 얘가 준입법도 하고 준사법도 하다 보니까 위원회 형태로 만들었던 게 원래 모습의 독립된 중앙인사기관이야. 위원회야. 됐지? 근데 문제가 뭘까요? 사람 왜 뽑아요? 일 시키려고. 그렇잖아. 근데 일을 누가 만들어? 얘가 만들어. 사람 누가 관리해? 얘가 관리해. 그럼 일 만드는 사람하고 사람 관리가 좀 괴리됐어, 안 됐어? 이 일은 사장이 만들었는데 사람은 있잖아. 이 사장과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 위원회가 관리해줘요. 그럼 사장은 자기에 맞게 사람 쓸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분리시켜. 분리시켜서 이 관리권은 다시 돌려줘, 안 돌려줘? 대통령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사관리처. 몇 년도에? 1978년도에 다시 돌아와요. 됐지? 그리고 이 인사권은 대통령 돌아왔는데 대통령 다 못하니 이 인사권을 장관들한테 이게 나눠줘요. 그럼 인사권이 집권화된 거야, 분권화된 거야? 분권화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 권익보호는 그대로 띄어나요. 자, 그럼 물어볼까? 요 관리권 들어왔어, 다시 대통령으로. 그럼 독립이야, 비독립이야? 비독립이야. 비독립이고 장이 한 명이야. 단독제야, 위원회 제도야? 단독제. 한마디로 원래 모습 뭐였다? 독립합의제였는데 뭐로 바뀐다? 비독립 단독제하고 관리권, 권익보호는 그대로 독립합의제예요. 몇 년도에? 78년도에. 그래서 다시 뭐가 나온다, 시험에? 이게 나온다. 자, 합의제가 뭐라고? 여러 명의 위원들이 합의해야 돼요. 단독제는 뭐라고? 한 사람의 장이야. 독립은 뭐라고? 행정부 밖에 있어. 비독립 뭐라고? 행정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원래 모습 뭐였다? 독립 합의제였어. 이거 말고 누가 나온다? 비독립 단독제. 막 이걸 막 물어봐요. 가겠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까? 우리나라야. 우린 누가 인사총괄이다? 인사혁신처야.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야. 그럼 독립이야, 비독립이야? 비독립. 왜? 행정부 안에 있으니까. 됐지? 장이 몇 명이야? 한 명이야. 그럼 합의제야, 단독제야? 단독제. 그 인사관리처, 인사혁신처가 비독립 단독제예요. 그다음에 권익보호 누가 합니까? 소청심사위원회가 해. 어디 소속이다? 인력처 소속이야. 그럼 독립이야, 비독립이야? 비독립인데 얘는 합의제예요.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제. 됐지? 반면에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는 비독립 합의제예요. 아, 공무원 되면 중요한 부서들이야. 그럼 징계 먹으면 넘어갈래요? 소청할래요? 만나게 되겠네. 그렇지? 지방공무원은 부산시에 있어요. 지방공무원 부산시에 있고 중앙공무원 인력처 가야 될 겁니다. 됐지? 이렇게. 자, 이거 맨날 이거만 안 나와. 이거 나와. 자, 갈게. 독립합의제네. 자, 질문. 독립이래. 어디 밖에 있다? 행정부 또는 의회 밖에 있어요. 합의제래요. 위원들이 여러 명이 합의하는 겁니다. 됐지? 독립합의제. 자, 얘가 원래 모습이야. 왜 독립을 시켰을까? 엽관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래서 엽관주의 폐해를 방지했다. 실적제도 기여한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위원들이 여러 명이네요.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항상 책임 소재 누가 명확하다? 단독제일 때.
단독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합의제는 신중하다. 그냥 책임 소재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틀렸죠? 맞았구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맞습니다. 두 번째, 또 합의제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단독제는 신속하다. 합의제는 신중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비독립 단독제는 장이 몇 명이지? 한 명이니까 집행부 형태예요. 책임 소재 분명한 거 맞아 안 맞아? 맞고, 장이 한 명이니까 신속한 거 맞지만 어디 소속이라고? 대통령 밑에 있네. 행정부 밑에 있지. 이건 대통령이나 장차관들이 정치가들이야. 그러면 이 정치가들 밑에 있으니까 역관주가 개입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시 정실화 막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 독립시켜야 돼요. 근데 비독립이다 보니까 대통령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럼 대통령이 어떤 말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부해 그를? 내 밑에 있는 애인데 그 얘기야 지금. 세 번째, 독립단독제네요. 독립단독제는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절충인데 틀렸죠. 얘는 거의 사례가 없어요. 자, 미국의 인사관리처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에요. 그럼 독립이야 비독립이야? 비독립이지. 장이 한 명이니까 뭐다? 단독제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도 공무원 장관실이래. 공무원. 행정부야 사법부 밖에 있어. 행정부 안에 있잖아. 장관이라면서. 비독립 단독제겠지 그러면. 됐지?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미국 인사관리처 중요한데 서로 인사관리처 모르더라도 장관실이니까 이건 비독립이에요. 됐지? 그래서 다시 원래 미국 뭐였다? 독립 합의제였어. 이게 연방중앙인사위원회. 연방중앙인사위원회 몇 년도? 1883년도 펜들법. 이게 몇 년도에? 1978년도에 둘로 갈라져요. 인사관리처하고 실적제도 보호위원회로 갈라져요. 됐지? 얘가 관리기능 담당하고 얘가 권익보호라는 준사법기능 담당해요. 갈라지면 얘가 바로 비독립 단독제가 되고요. 얘는 독립 그대로 합의제로 머물러 있어요. 원래 독립합의제에서 둘로 갈라진다는 이렇게 78년도 100년 지난 다음에 이때가 중요한 연도야. 왜 또 중요하지? 고위공무원단 이때 들어오잖아요. 고위공무원단. 갈게. 자, 내려갈게요.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중앙인사기관 필요할까요? 공무원 수가 느니까 주니까. 느니까 중요하지. 또 인적 자원이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인사관리기관이 필요하죠. 이게 안 중요하다 왜 필요하겠어?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 이부가 힘을 쓴다는 거는 그 나라가 이제 드디어 문치화됐다는 소리예요. 그 전까지 누가 힘을 쓴다? 병부나 호부가 힘을 써요. 신라 시대 최고 부가 뭐야? 병부하고 호부지. 그치? 그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잖아. 그다음 위화부 언제 만들어? 나중에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부가 다르잖아, 지금. 서열이 낮았지? 부가 서열이 낮잖아, 지금. 또 내날 뭐 시중이 세요? 상대등이 세요? 야, 귀족의 장이 세겠냐? 아니면 관료장이 세겠냐? 아니, 고대 사회인데 당연히 귀족장이 세지. 그걸 뭐 물어보고 앉았어. 그럼 언제 시중이 세질까? 왕권이 강할 때만. 그래서 아마 신문왕 때만 약간 셌다가 확 찌그러졌겠지, 이제. 됐지? 넘어갈게. 자,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맞죠? 정보 규모 확대되었다. 인적 자원 관리 되게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이런 중앙인사기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우리나라 언제 만들어졌을까? 원래 우리 총무처가 다 했어요. 이런 기관 없었어. 그러다가 김대중 때 뭐가 만들어져? 중앙인사위원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 뭐가 만들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고 보다시피 합의제야. 자, 이러니까 독립이야 비독립이야? 비독립이고 합의제예요. 이게 장관급이었어. 그러다가 없어졌다가 언제? 박근혜 정부 때 뭐가 만들어진다? 명박이 없애버려요. 이거 언제까지 간다? 김대중부터 어디까지가?
노무현까지 가요. 몇 년이야? 10년 가요. 그치? 그 다음에 명박영이 대통령 되면서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이후에 얘가 만들어져. 그때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져?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져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닌 어디 소속이다?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합의제가 아니라 뭐로 바꾼다? 단독제로 바뀌어요. 됐지? 그리고 장관급이 아니라 뭐다? 차관급이에요. 힘이 약하죠. 아니 각 부장들이 장관인데 차관급이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힘이 약합니다. 지금 장관 올려야 되고. 나는 보훈처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인력처가 올라가는 게 맞나? 인력처 올라가야 되는 생각했는데 안 올라갔어 지금. 혹시 그래서 내가 맨날 말 인력처가 지금 연락 좀 해라 나한테. 인윤복연, 인사, 윤리, 복무, 연금이에요. 애워놓고 특히 인사학과 가신다면 연락 좀 해라. 아무도 연락 안 해. 나쁘시 들으면서 그치. 됐지. 연락 좀 해라. 부탁합니다 하고. 옛날에는 그 지방도 자체 출제를 했거든요. 부산시가 자체 출제했는데 그럼 부산시 인사처 간 애들도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바뀌는 바람인지 필요 없어 이제. 자 밑에 있죠. 맞는 말. 답은 1번입니다. 아 1번이야? 맞나? 몇 번 틀렸어? 3번 틀렸습니다. 장관실이든 인사혁신처든 비독립 단독제예요. 넘어갈게요. 중앙인사기관이요. 뭐 행정수반에 직접 책임지네. 독립이야 비독립이야? 행정수반 대통령 책임진다니까 비독립이지. 행정수반이 대통령이잖아 지금. 행정수반에 직접 책임지겠다 비독립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장이 보좌하네 대통령을. 비독립이야. 내려가고 그다음에 내려가니까 통합 그 어제 대통령이 밑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다 장악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고. 야 생각해봐. 대통령이 재무, 조직, 인사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 장악하는 사람은 대통령 힘을 가지고 이 예산과 다 연계해서 할 수 있어 없어? 다시 할게. 내가 대통령이야. 이 친구가 내 밑에 있어. 인사야. 여긴 재무야. 여긴 조직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내 밑에 있는 친구니까 전체 연가해서 인사 관리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이 친구가 내 밖에 있는 친구야. 여기만 내 거야. 여기하고 사람 관리 분리돼 있어 지금. 됐지? 다시 할게. 내가 사장이거든. 인사부, 재무부 다 내 부서야. 그럼 내가 전체 시각에서 이 전체 관리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갑자기 여권집회 심해하다고 나한테 인사부 뛰어나갔어 이렇게. 그러면 요 재무 정책 관리하고 인사 관리 분리돼야 하는데 분리되기 때문에 일과 사람이 맞지가 않아요. 돈과 사람 맞지 않단 말이야 이게. 그 얘기가 1번입니다. 2번. 인적 자원 확보, 능력 발전 등등 이 모든 기능을 다른 부처 협조하에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독립이라는 소리예요. 맨 마지막에 승인 검토 좀 비독립이네. 비독립이야. 자, 이런 문제가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옛날 어떻게 줬어? 그냥 간단히 줬어. 독립 합의제, 비독립 단독제 줬잖아 지금. 근데 이건 안 주고 요걸 갖고 내가 찾아보라는 소리야 지금. 그럼 이건 독립이야 비독립이야? 비독립이야. 비독립을 찾아봐야 돼요. 옳은 거니까. 첫 번째 보니까 얘는 역관주의 못 막아요. 왜? 어디 안에 있으니까? 대통령 밑에 있잖아 지금. 대통령이 역관인데 못 막겠지?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개입을 못 막습니다. 이건 막으려면 1번 뭐가 독립이 돼야 돼. 이거 독립입니다. 두 번째, 인사기관의 구성 방식을 통해서 아닌 독립 단독제다 보니까 이건 일관성 없어요. 합의제가 일관성이야. 틀렸고요. 합의 아니라니까 답을 4번이겠네. 한 명의 장관이 대통령 밑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됐지? 어차피 행적 범위 정해져 있어. 새로운 거 못 나와.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 바꿀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답은 그래서 요 문제 참 좋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중앙인사기관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표 완료제.